안녕하세요. 오늘은 1차 방정식의 활용 수업을 들어가 볼 겁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은 이제 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푸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식 세우는 게 조금 어렵고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조금 더 쉽게 어떻게 하면은 이 문장 속에서 식을 뽑아낼 수 있는지 연습을 좀 해보는 수업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구독자가 120명이 돼서 구독자 120명 이벤트로 저의 일상 브이로그를 올렸는데 나름 재밌다고도 해주고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좀 뿌듯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상이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편은 아마 저의 일상이 끝이기 때문에 그 다음 편 제작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좀 종종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로 재밌는 거를 올려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보통 활용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저는 이제 그 문제 안에서 문장 속에서 식을 여러분들한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무슨 말을 찾으셔야 되냐면요. 은는 이가를 찾으셔야 돼요. 은는 이가를 찾고 이거 이제 플러스 또 어떤 말들이 나올 수 있냐면 뭐뭐 하면, 뭐뭐 했더니 이런 말들을 찾게 되면 요 말을 기점으로 앞에 있는 말들은 좌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뒤에 있는 애들은 우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식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는이가라는 말이 기준이 는이 되는 거고 그 앞에 있는 거가 좌변, 그 뒤에 있는 거가 우변으로 식을 만들어주시면 그 다음 풀이하는 건 1차 방정식의 풀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랑 이 는을 찾고 좌변, 우변 만드는 방법을 들어가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5에 들어가서 문제를 보면서 제가 식 세우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777번을 보십니다. 자, 어떤 수에 20을 더하면 어떤 수의 8배보다 1이 작다고 한다. 어떤 수를 구하여라 했습니다. 그럼 제가 구해야 되는 어떤 수를 x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식을 세우는 등호가 생기는 기점이 어디라 그랬냐면 은는이가 뭐뭐 하면 뭐뭐 했더니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뭐뭐 하면 요걸 찾으셔야 돼요. 네, 그럼 여기가 는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걸 기점으로 앞에 있는 문장은 좌변의 식이 되는 거고 요 뭐뭐 하면을 기점으로 뒤에 있는 문장은 우변이 되는 거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좌변을 식을 만드는 거는 어떤 수에다가 20을 더하면이니까 x에다가 20을 더하면 여기까지가 좌변이 되는 거고 그 숫자가 누구랑 같은 거냐면 어떤 수의 8배보다 어떤 수의 8배보다 1이 작다. 문장 그대로씩 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방정식을 계산해 주시면 x가 나옵니다. 제가 방정식을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식 세우는 거를 다 문제별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문제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78번도 그 어떤 자연수를 찾는 문제인데요. 어떤 자연수를 x로 두시면 되고 자 문장 나누는 기준 등호를 어디다가 만들어주시면 되냐면 어떤 자연수를 3배에서 3을 더한 것은 하고 은는 이가를 찾아주시면 돼요. 요 앞에 문장이 좌변, 이 은을 기준으로 뒤에 있는 문장이 우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거 문장 좌변 만들어 볼게요. 어떤 자연수를 3배해서 3을 더한 것은 하고 좌변이 끝났어요. 그럼 우변은 뭐가 되냐면 어떤 자연수를 x를 4배한 것보다 5가 작다고 한다. 문장 이렇게 됩니다. 문장 그대로 읽은 거 식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777, 778은 은는 이가를 찾아서 그냥 단순하게 좌변과 우변 문장 그대로 식 만든 거니까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780번은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그죠? 국어 잘하는 사람이 수학도 잘합니다. 문장 끊어서 잘 읽는 사람이요. 자, 볼게요. 한번 문장 읽어볼게요. 어떤 수를 5배에서 3을 더해야 했다? 근데 얘가 잘못해서 어떤 수에다가 3을 더해서 4배를 했더니 구하려고 했던 수보다 1만큼 작아졌대.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가 얼마니에요? 근데 여기서요. 뭐를 미지수 x로 두셔야 되냐면 어떤 수를 x 미지수로 뒀어. 자, 다시 문장 처음으로 갑니다. 원래 어떤 수를 5배에서 3을 더해야 했어. 자, 제가 처음 구해야 했던 수가 뭐냐면요. 어떤 수에다가 5배를 해서 3을 더해야 했어. 이게 내가 원래 했어야 되는 일. 근데 잘못해서 한 건 뭐냐면은 어떤 수에다가 이게 지금 잘못한 거야. 잘못해서 구한 거는 어떤 수에다가 3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4배를 했어. 3을 더하는 게 먼저고
3을 더해서 4배를 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 구하려고 했던 것보다 어쩌고저쩌고 됐대. 자, 처음 거는 이거고 내가 잘못 구한 거는 이거야.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식을 세울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걸 문장으로 식 세운다 생각하시면 틀려요. 여기서 제가 은는이가 뭐뭐 하면 했더니 찾으라 그랬죠. 처음 문장은 이걸 해야 할 것을 결국에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럼 문장을 더 읽으셔야 돼요.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여기 했더니를 찾으셔야 돼요. 하였더니 자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했더니 구하려고 했던 수보다 1만큼 작아졌다. 이거를 제가 문장 구조를 적잖아요. 제가 잘못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구하려고 했던 원래 거보다 1만큼 작아졌다. 이렇게씩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가. 자, 그럼 잘못 쓴 거는 아까 이거였잖아. x에다가 3을 더한 다음에 4배한 게 잘못한 거잖아. 그 잘못한 거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이 i보다 하나가 작아졌대.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돼요. 얘는 제가 좀 끝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좌변 4x 플러스 12 분배했고 그 다음에 우변 5x 여기 플러스 2가 됩니다. 정리했어요. 자, 5x 좌변 넘겨서 마이너스 1x 12를 우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10이 되고 x는 답이 10이 됩니다. 그러면 구한 10을요 집어넣을 거예요.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제가 구하려고 하는 건 지금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 5x 플러스 3을 구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x가 어떤 수인지 10인 걸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어서 5 곱하기 10에다가 3을 더해주면 내가 원래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3이 내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수야 라고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5페이지에 20번 유형을 보시면 거기 있는 문제들이 연속한 세 자연수, 연속한 세 짝수, 연속한 세 홀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연속하는 수 문제가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를 미지수로 잡으시면 돼요. 뭐 3개면은 3개 중에 하나를 미지수로 잡으면 돼요.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놓는다. 세 자연수인데 연속하는 세 자연수다. 그럼 저는 보통 미지수를 가운데 걸로 놉니다. 그러면은 세 자연수면 한 칸씩 차이 나기 때문에 하나 전 거는 x에서 하나 뺀 거고 하나 다음 거는 x 플러스 1이야. 물론 가장 작은 걸 x로 두고 그 다음 거 x 플러스 1, 그 다음은 하나가 더 커져서 x 플러스 2 두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가운데 거를 미지수 x로 두는 이유는 보통 이런 문제들에서는 연속한 세 자연수의 합을 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합을 구했을 때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랑 사라지면서 계산이 좀 더 편해져. 그래서 가운데 걸 미지수 x로 놓습니다. 어쨌든 가운데 x로 두고 한 칸 작고 한 칸 크고 근데 연속하는 뭐 두 자연수야. 그러면은 그냥 그 둘 중에 누구를 내가 x로 둘지만 생각하면 돼. 작은 걸 x로 뒀다면 큰 거는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두 개만 놓으시면 되고요. 근데 세 숫자인데 홀수나 짝수가 나와. 연속하는 세 홀수나 짝수가 나온다면 홀수나 짝수나 마찬가지예요. 자, 가운데 수를 x로 두시고요. 1, 3, 5, 2, 4, 6 얘네들 지금 다 두 칸씩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 전에 있는 거는 x 빼기 2 하나 다음에 있는 건 x 플러스 2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 자연수가 나오거나 세 홀수 짝수가 나오면 이런 형태로 식을 잡아주시고 근데 문제에서 내가 세 숫자 중에서 가운데 걸 x로 놨는데 구하라는 게 가장 큰 수를 구하래. 그럼 x를 구한 다음에 답을 플러스 2를 해서 구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뭘 미지수로 놨는지를 문제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구하는 정답과 일치하는지만 확인을 좀 꼼꼼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 783번에 연속하는 세 짝수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하는 세 짝수 있고 걔네들을 합했더니 가장 큰 수의 2배보다 6이 크대요. 세 짝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구해야 되는 숫자를 미지수로 놓고 얘를 x라고 놓고 세 짝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게 x면 그 다음에는 두 칸 큰 거 x 플러스 2 여기서 두 칸 더 큰 거 x 플러스 4 이렇게 미지수를 놓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장을 읽을게요. 세 짝수가 있다. 어쩌라고? 이거는 그냥 문제가 이렇게 있어 라고 정보가 주어지는 거고 이제 진짜 문장을 세우는 거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 세 짝수의 합은 했어요. 이 세 짝수의 합은 그럼 여기 이 세 짝수의 합이 좌변이 되는 거고 은 뒤에 있는 말이 우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짝수의 합을 좌변에다가 쓸게요. 이 세 짝수의 합
x랑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4랑 이 세 짝수의 합은 여기까지가 좌변이었고 나머지 뒤에 있는 말 가장 큰 수의 2배보다 가장 큰 수가 얘죠? 가장 큰 수의 의자 나오면 괄호쳐 이거의 2배보다 6이 크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시면 제가 구해야 되는 애를 바로 미지수로 놨기 때문에 그 값이 바로 x값이다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됩니다. 784번 문제를 이어서 갈 건데요. 연속하는 세 홀수 문제 나왔고요. 가장 작은 수의 5배는 나머지 두 수를 더한 수의 2배보다 1이 작대요. 이 세 홀수의 합을 구하려. 그럼 얘는 누구를 미지수로 놔도 상관이 없거든요. 세 홀수 중에서. 그래서 저는 가운데 애를 미지수 x로 뒀어요. 그럼 하나 전 홀수는 2칸 작은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홀수는 2칸 큰 거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미지수를 이렇게 놓을 거야 해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만드시면 돼요. 자, 문장 들어갑니다. 가장 작은 수의 5배는 했어요. 는 나왔어요. 은는 이가. 여기 그럼 앞에 있는 말이 좌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 있는 문장이 우변이 된다. 자, 뭐뭐뭐뭐는 했어요. 자, 가장 작은 수의 5배는 가장 작은 수가 얘잖아. x-2. 거기에 5배는 나머지 두 수를 더한 수의 나머지 두 수를 더한 수의 이거 의자 나오면 제가 괄호치라 그래서 이거의 2배보다 1이 작다고 합니다. 자,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작은 수의 5배는 가장 작은 수 x-2의 5배는 나머지 두 수를 더한 수의 얘랑 얘를 더한 수의 얘랑 얘를 더한 거의 괄호치고 2배보다 1이 작다. 문장 그대로 식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분배해서 5x-10. 그 다음 얘는 여기 안에 게 2x 플러스 2거든. 그래서 2를 분배해 주시면 4x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 됩니다. 4x 좌변 넘기면 1x야. 그 다음에 우변에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10이 플러스 10으로 넘어와서 13이 된다. 그래서 이 홀수는 x는 13이 되고요. 제가 누구를 x로 놨냐면 가운데 거 13을 홀수로 놓은 거니까 가운데 수를 홀수 얘 13으로 놓은 거니까 하나 전에 있는 홀수는 11, 그 다음에 있는 홀수는 15야.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106페이지에 있는 785번 들어갈게요. 그 10의 자리 숫자가요. 5인 2자리 자연수가 있대. 이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자리를 바꿨더니 원래 처음 숫자 있잖아. 바꾸기 전 숫자보다 27만큼 작아진대. 그럼 처음 숫자가 얼마냐고 하네요. 그러면 제가 처음 숫자를 이렇게 2자리 자연수니까 이렇게 써봤어요. 여기다 처음 숫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려고. 자, 처음 숫자가 뭐였냐면 문장 맨 위에 주어져 있어요. 10의 자리 숫자가 5인 2자리 자연수가 있었던 거야. 10의 자리 숫자가 5인 2자리 자연수가 처음 숫자였어.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1의 자리는 모르다 보니까 그 숫자를 x라고 두면 될 것 같아. 그럼 이 처음 수를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57이야. 그럼 이 57이 실제로 의미하는 거는 5 더하기 7이에요? 아니면은 5 곱하기 7이에요? 아니면 50 더하기 7이에요? 이게 50 더하기 7이란 말이에요. 5가 5로 숫자가 쓰여 있지만 실제로 저 숫자가 의미하는 숫자는 50을 의미하거든요. 10의 자리를 곱해서. 그래서 이 처음 숫자를 나타낼 때 그냥 5 더하기 x가 아니라 50 더하기 x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얘가 10의 자리니까 10을 곱해서 50 더하기 x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처음 숫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 문제를 읽다 보면 바꾸면 이랬어.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바꾸면 이랬어. 그럼 그게 누가 되냐면 바꾼 숫자가 되거든. 자리를 바꿔볼게. 10의 자리에 x가 오고 1의 자리에 5가 왔어. 그럼 이 숫자는 10의 자리가 x니까 x한테 10을 곱하고 1의 자리인 5를 더해준 숫자가 바꾼 수가 돼. 자, 이렇게 정보를 써놓고 시작하세요. 바꾼 수 문제가 사실 유형이 거의 정해져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 처음 수와 바꾼 수 이렇게 쓰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서 문장에서 식을 찾습니다. 볼게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제가 뭐뭐하면 했죠? 뭐뭐하면 여기 앞에 말이 좌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말이 우변이에요. 자,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바꾸면 했어요. 그럼 바꾼 수가 처음 수보다 얼만큼 작다는 거냐면 27만큼 작다 이렇게 해서 식의 형태를 뼈대를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바꾼수를 좌변에 써볼게. 바꾼수는 누구냐면 10x 플러스 5가 바꾼수야. 바꾼수는 처음수 누구였냐면 50 더하기 x였잖아. 50 더하기 x보다 27만큼 작대. 이렇게 문장을 식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요. x 좌변 넘겼어. 9x야. 50에서 27 빼면 23 남거든. 23에서 5를 또 넘겨서 빼주면은 18비 남아요. 그래서 x가 얼마 되냐면 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그냥 x 구했다고 2가 아니라 제가 구해야 되는 숫자는 처음 숫자니까 여기 1의 자리에 2가 들어가면 52가 제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처음 숫자다. 그래서 답은 52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88번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위에 있는 785번 문제 이어서 들어가는데 얘는 사실 패턴으로 보면 똑같은데 미지수 정하는 게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여기까지는 그냥 주는 정보야. 이걸로 미지수 만들어. 이렇게 주어지는 정보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씩 세우시면 돼요. 바꾼수는 처음수보다 36만큼 작대. 이걸로 문장씩 세우면 되는 키포인트 문장이야. 근데 처음 10의 자리 숫자가 얼마인지 구하래요.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처음 10의 자리 숫자를 x로 두시면 돼요. 그걸 제가 구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나머지 1의 자리를 만드는 힌트가 뭐냐면요. 첫 번째 문장에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1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3이라는 숫자는 각 자리 숫자를 그냥 더하는 거니까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더해주는 거니까 얘는 5가 되거든. 그런 것처럼 얘랑 얘를 더한 게 12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x랑 얘를 더해서 12가 나왔어? 반대로 얘기하면 12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1의 자리를 12 빼기 x라는 미지수로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 숫자를 얘 10의 자리를 x로 놔요. 왜냐면 내가 구하는 거니까. 근데 얘네 둘을 더해서 12가 되기 때문에 12에서 반대로 10의 자리를 빼주면 나머지가 1의 자리를 의미한다 라고 돼요. 그럼 여기도 바꾼수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바꾼수 써주면 바꾼수 얘 1의 자리랑 10의 자리랑 바꿔서 여기가 12 빼기 x가 되고 얘가 x가 돼. 그러면 처음 숫자가 의미하는 미지수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10x에다가 1의 자리 12-x를 더한 거가 처음 숫자가 되는 거고, 바꾼수는 누구가 되냐면은 얘 10의 자리 12 빼기 x에다가 10의 자리에다가 10을 곱해놓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x를 더한 거야. 여기 괄호 치는 거 좀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처음 숫자와 바꾼 숫자 미지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문장에다가 식 세우면 돼. 바꾼 수는 바꾸면 처음 수보다 36만큼 작아진대. 그럼 여기서 바꾸면 뭐뭐 하면 여기가 는이란 말이지. 그럼 바꾼 수는이 먼저 앞에 오는 거니까 10 곱하기 12 빼기 x 더하기 x, 요거 바꾼 수를 의미하는 요 숫자가 앞에 오고, 그럼 이렇게 바꾸면 처음 수 10x 플러스 12-x보다 36이 작다는 거야. 그래서 요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처음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 x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791번에 총합이 일정한 문제 유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농장에요. 개하고 닭이 있는데요. 걔네들의 이 몸통 숫자만 세봤더니 11마리가 되고, 그 다음에 걔네 다리들만 이렇게 몸통을 가리고 그 밑에 다리들만 봤더니 다리가 30개래. 그럼 그 중에 걔는 몇 마리일까? 가 문제예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개가 몇 마리인지를 x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가 몇 마리 있는지 x로 뒀습니다. 자, 그러면 둘이 합쳐서 11마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5마리였으면 얘가 6마리고 얘가 3마리면 8마리잖아. 11마리에서 x를 뺀 나머지가 닭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닭의 숫자를 11 빼기 x라고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총합이 일정한 경우는 하나를 미지수로 잡고 그 미지수에서 얘를 뺀 나머지가 얘의 미지수가 된다라고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닭의 숫자와 개의 숫자를 미지수로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문장을 세우는, 이 식을 세우는 문장이 어디 있냐면 여기 다리수의 합이 30개다. 자, 그러면 개다리 합쳐볼게요. 개는 다리가 4개입니다. 4x예요. 여기 개다리가 좀 말이 이상하네. 개 다리만 총 다 합쳤을 때 x마리가 4개씩 다리가 있는 거니까 4x만큼의 다리가 있는 거고, 닭다리만 합쳐봐봐. 닭다리 11-x마리가 각자 다리가 2개씩 있어.
그래서 얘네들의 합이 30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식을 풀어주시면 x, 개의 숫자, 개가 몇 마리인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792번에 이어서 가보시면요. 한 개에 700원짜리 하는 아이스크림이랑 한 개에 500원짜리 하는 음료수가 있나봐. 근데 그거를 합쳐서 총 40개를 사고 그 다음에 내가 24,400원을 냈다면 야 그럼 아이스크림이랑 음료수 나 각각 몇 개씩 샀을까? 이런 문제야. 자, 이 문제 여러분들 본교재를 학원에서 뭐 예를 들어 체크든 개념 유형이든 배웠다면 아마 표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이런 문제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음료수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산 개수 그 다음에 여기 지불한 금액 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각자 몇 개씩 샀냐고 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를 미지수로 놔. 그럼 나 아이스크림 X로 둘게. 근데 둘이 합쳐서 총 40개를 샀다? 그러면 얘에서 제가 총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 얘에서 얘를 빼주면 나머지가 음료수 개수라 했어요. 합쳐서 얘를 산 거니까. 그래서 40개에서 X개 뺀 나머지가 음료수 개수겠지 뭐. 근데 아이스크림 하나에 얼마냐면 700원이야. 그럼 700원짜리를 X개 산 거니까 금액, 아이스크림의 총 금액은 700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음료수는 하나에 500원짜리인데 그거를 40-X개 샀어. 근데 40-X개가 요거 자체가 숫자 개수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쳐서 나타내야 돼. 그래서 700X랑 500 곱하기 40-X를 더해주면 총 금액을 24,400원을 지불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아이스크림의 개수가 나오고 아이스크림의 개수가 나오면 40개에서 요거 아이스크림 개수를 빼주시면은 나머지가 음료수의 개수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107페이지로 넘어가서 나이 문제를 들어갈 건데요. 그 나이 문제가 나오면 저는 주인공들과 현재 몇 년 후 혹은 몇 년 전 요걸 표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주인공들을 쓰려고 해요. 주인공들이 누구냐면은 어머니, 아들. 네,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현재가 2020년이야. 여기가 원래는 보통 현재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얘는 그냥 2020년으로 나왔나 봐. 이거야. 근데 몇 년 후에 엄마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 되니 그러면은 그 몇 년 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X년 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X년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욕 같네요. 네, 어쨌든 X년 후라고 표현해요. 현재 엄마 43세고 아들은 14세야. 이렇게 2020년 현재 나이가 어머니 43세, 아들 14세야. 그러면 X년 후에 엄마 몇 살 되냐면은 더하기 X 해주시면 되거든요. 3년이 지나면은 3살을 더해주면 되고 4년이 지나면 4살을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현재 엄마 나이에다가 X를 더해준 게 X년 후 어머니 나이가 되고 X년이 지나면 아들도 똑같이 X살이 늘어납니다. 14에서 X가 돼요. 자, 그럼 몇 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몇 배가 된대요? 어머니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가 되는 거. 그때 X는 도대체 몇 년 후야?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107페이지에 있는 796번 나이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 안 풀어봤을 법한 변형 유형이네요. 아들한테 물어봤어. 야, 너 나이 어떻게 되니? 나 우리 아빠 나이의 2분의 1보다 9세 적어. 누가 이딴 식으로 말해요? 그죠? 어쨌든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아들 나이의 3배보다 6세가 적다고 한다. 그럼 아버지의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봤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나이를 X라고 뒀어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왔으니까 아버지 나이는 X야. 아들 나이는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들 나이는 아들한테 물어봤잖아. 나 아빠 나이에 2분의 1보다 9살 적어. 이게 아들 나이야. 그래서 아들 나이를 미지수로 표현을 했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이제 식을 세우면 돼. 아버지한테 물어보니 아빠 나이는 아들 나이에 방금 구한 요 아들 나이 있지? 요 아들 나이에 3배보다 6살 적대. 요 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줄.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아버지 나이가 방금 식을 만들었던 첫 번째 문장으로 식을 만들었던 아들 나이 2분의 1x-9의 3배보다 6살이 적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예금액 문제 유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98번에 보시면요. A, B 두 사람의 예금액이 현재 20만 원, 50만 원 각각 저금돼 있는데 각자 매달 2,000원씩 저금을 한다면 야 그러면은 B의 예금액이 A 예금액의 2배가 되는 건 몇 개월 후야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몇 개월 후를 제가 X로 두면 되겠죠. 구하고 싶은 거니까. 자, 그리고 문장, 식 세워야 되는 문장을 찾아보면 왠지 여기인 것 같아. B 예금액이 A의 예금액의 2배가 되는 것. 자, B 예금액이 A 예금액의 몇 배? 2배가 되는 거. 이거의 2배가 되는 거 몇 개월 훈지식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럼 B 예금액이 좌변에 와야 되니까 B는 현재 50만 원 있어. 50만 원. 공 4개 붙였고. 그 다음에 A는 현재 20만 원이 있어. 여기다가 얼마씩 저금하냐면 2,000원씩 X개월 동안 넣으니까 2,000X가 더 더해질 거야. 이게 B의 예금액이 되고 X개월 후 B가 모은 예금액이 되고 그 다음에 A 예금액 20만 원에다가 2,000X를 더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X개월 후 A가 모아놓은 예금액이 됩니다. 그럼 A의 예금액이 B 예금액의 2배가 되는 거 아니죠? B 예금액 먼저 썼어요. B 예금액이 A 예금액의 2배가 되는 것은 몇 개월 후인지 계산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문장 그대로씩 세워주시면 돼요. B를 먼저 말했기 때문에 B 예금액을 먼저 써준 거고 A의 예금액의 2배가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식 계산해 주시면 X값이 B의 예금액이 A의 예금액의 2배가 되는 그때의 개월수, 몇 개월 후인지가 될 것 같습니다. 107쪽에 있는 799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예금액 문제 중에서 조금 변형된 유형이고 문장이 너무 길어요. 팔이 아파요. 제가 쓰면서 팔이 너무 아팠어요. 자, 한번 심호흡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차나의 예금액이 지민이 예금액의 2배였어. 근데 이번 달에는 차나가 5,000원을 찾고 거기서 5,000원을 찾고 지민이가 10,000원을 저금했더니 지민이 예금액이 차나 예금액의 3배가 되었대. 이거는 여기서 지금 사실 포인트는 요 문장으로 식을 세우는 건데 이건 지난달에서 각자 이번 달에 5,000원 찾고 예금액 예금하고 그렇게 해서 3배가 됐다 이 얘기야. 그럼 지난달 차나의 예금액은 얼마였을까? 그럼 구하고자 하는 애가 X가 되겠죠? 지난달 차나의 예금액이 X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표로 한번 해볼까요? 지난달이랑 이번 달 헷갈리니까 여기 주인공들의 이름을 써서 표로 그려볼게요. 너무 헷갈려요. 여기 지난달, 이거 이번 달, 그 다음에 차나, 그 다음에 얘가 지민이. 이렇게 표를 그려봤어. 너무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자, 차나의 지난달 예금액이 궁금한 거야. X예요. 근데 지민이의 예금액이 지난달 차나 예금액은 지민이의 2배야. 차나가 지민이의 2배야. 얘가 더 큰 거야. 2배가. 그럼 얘는 반대로 2분의 1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민이 예금액은 차나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식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다시요. 차나가 지민이의 2배야. 얘가 2배니까 2배가 X니까 2배 하기 전 거 X의 2분의 1을 해주면 지민이의 지난달 예금액이 나와요. 차나는 5,000원을 찾았어요. 그럼 X 빼기 5,000원이야. 얘는 5,000원 돈을 뺐어. 근데 지민이는 여기서 10,000원을 저금을 한 거야. 예금했다는 거는 10,000원을 저금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대요. 자, 그럼 이제 문장식 세울게요. 지민이의 예금액이 했어. 그럼 지민이의 예금액. 이번 달에 지민이의 예금액이 차나 예금액의 3배가 되었대. 자, 지민이 거를 먼저 쓸게요. 좌변에다가 은는 이 가를 기준으로 는을 치라 그랬죠. 지민이 예금액을 좌변에 씁니다. 이번 달 이렇게 10,000원을 저금해가지고 이 지민이 예금액이 차나 예금액의 X-5,000원 차나 예금액의 몇 배가 되었냐면 3배가 되었대. 식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문장만 보고 식을 세우려고 하면 이 문장 안에서 식을 한 번에 저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표를 그린 다음에 누가 미지수고 얘가 몇 배가 됐는지 2분의 1이 됐는지 얘를 얼마를 예금했는지 찾았는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고 이 문장 주어져 있는 문장 여기 문제 안에 주어져 있는 문장 그대로 식을 세우시면 돼요. 이렇게 찾고 예금을 한 나중에 그 이번 달 예금액이 지민이의 예금액 지민이 거의 예금액이 차나의 3배가 되었다. 이렇게 문장을 식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식 세우기 유형은 문제 유형들이 너무 이제 많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꼼꼼히 해드려야 돼가지고 지금 이 일자방정식의 활용 파트는 제가 3번 강의에 나눠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 107페이지까지 예금액에 대한 문제까지를 올려봤고 다음 시간에는 도형 문제랑 거속시 유형을 제가 이제 강의를 올릴 거라서 이것도 제가 최대한 빨리 올려드릴 테니까 미리 한번 풀 수 있는 유형들은 먼저 풀어보시고 네, 한번 채점까지 맞춰놓고 저희 강의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